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요,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이 특유의 창법과 목소리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는 분이죠. 가수 창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가슴으로 노래하고 싶은 가수 창훈 씨입니다. 제 본명은 강창훈인데요. 여러분이 다정하게 부를 수 있도록 예명을 창훈 씨라고 바꿨습니다. 네, 원래 분명히 이제 강창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닉네임으로, 예명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창훈 씨라는 이름을 만드셨군요.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정답게 창훈 씨하고 불러주시면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이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에 1집 썬다운을 발표를 하면서 좀 늦가기 신인 가수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또 앨범도 제가 알아보니까요, 9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5곡이나 자작곡이라고 하던데 좀 작곡 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직업이 2개인데요. 가수, 그 다음에 아직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본업이고 어느 것이 부업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사실 음악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분야지만은 그래도 역시 살다 보니까 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나이가 너무 지나가기 전에 꼭 나만의 세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늦게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정식 음악 교육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앨범을 내면서 뭔가 노랫말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붙이다 보니까 노래가 만들어져서 1집 앨범에 제 노래도 함께 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따로 배우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좀 음율 생각나는 걸 만들어보고 거기에 가사도 입혀보고 하면서 작곡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워낙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항상 사업이나 다른 일에 바쁘면서도 음악은 제 가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사말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내가 좋아하는 음료를 넣어보니까 노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에 1집을 내셨는데 이후에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미니 앨범을 또 내셨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하고 안 내면은 이제 실력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할 텐데 연속해서 내신 거 보니까 좀 실력이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인지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진중하게 입으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곡을 부르시는 분이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1집 앨범은 정말로 어떤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낸 앨범이 아니어서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었던 소리를 그냥 무작정 만들었던 앨범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후에 나온 앨범들보다는 1집 앨범을 많이 좋아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1집 앨범 중에서 제 노래가 저는 마음에 좀 모자라다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리메이크도 하고, 그 다음에 1집 앨범 때 못다한 이야기를 또 고독이라는 노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앨범을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의미는 이제 느껴지는데요. 혹시 그럼 어떤 장르를 주로 부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발라드 분야고요. 사실은 요즘은 하도 이제 트로트 유행이라서 저도 트로트도 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것은 특히나 락 발라드를 좋아해서 대부분의 1집 앨범들이 그런 락 발라드, 또 제가 만든 노래도
그런 장르의 노래들인 것 같아요. 오, 지금 시청자분들이 듣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락 발라드. 또 가수분들 오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노래는 목소리만 가지고 들어보면 정말 형편없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 노래가 있어요. 붉은 장미 포거든 꺾지는 말아요. 어차피 버리실 거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 내용은 뭐 인생이라는 게 사실 제 1집 앨범도 타이틀이 썬다운이라 그러면 황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도 역시 황혼이 있기 마련이고 장미꽃도 그렇게 화려했던 자태가 어느 날 시들어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음악적으로도 이 감성이 굉장히 깊다, 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또 깜짝 놀란 부분이 댄스 스포츠도 엄청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영상도 제가 미리 봤거든요. 이 댄스 스포츠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운동을 좋아해서 스키를 워낙 뭐 광팬이다시피 스키를 열심히 타다가 이제 무릎을 다쳐서 이게 골절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재활 운동을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재활 운동 할 게 있나요? 너무나 헬스에 가면 심심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댄스 스포츠 하는 것을 찾아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걸어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하다가 지금 정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댄스 스포츠 좀 나도 관심 있었는데 하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댄스 스포츠의 매력은 뭘까요? 사실 요즘 뭐 실버 세대란 말이 무색할 만큼 골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분들께 저는 정말로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이 있지만은 또 어떤 운동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도 있고 뭐 또 복잡하게 장비도 갖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댄스 스포츠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우리가 그냥 댄스라 그러니까 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댄스 스포츠는 스포츠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근육을 쓴다든지, 아마 우리 진행하시는 분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구부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체형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었는데,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이 허리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죠. 약간 척추 기립근이 딱 그렇습니다. 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댄스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흥이 나서 그런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댄스 스포츠는 그야말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께도 정말로 권해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시면은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요, 댄스 스포츠가 좀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특별한 장비 없이도 좀 즐길 수가 있고, 또 춤을 추는데 이 균형이, 이 중심이 잘 잡혀야 되니까 이 척추 기립근까지 딱 세울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창훈 씨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아주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할 때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루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레코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라디오 이런 정도밖에 없었겠죠. 근데 요즘엔 다행히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서 제가 만든 노래 또 다른 가수분이 부른 노래를 또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커버를 하거나 리메이크를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창훈 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노래도 있지만은 뭐 팝송도 있고요. 또 뭐 흘러간 팝송, 뭐 또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아주 옛날 노래 같은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눈물 젖은 두만강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가 있는데, 혹은 뭐 우리 조용필 씨가 부르는 돌아와요 부산항 이런 노래도 뭐 딱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저는 좀 제 스타일대로 제가 해석하는 그 노래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제 스타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본인만의 음악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 또 창훈 씨에 대한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 첫 번째 앨범 선다운에서도 많은 그 표현을 제 노래에서 하였지만은, 저희가 젊은 날의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비록 저와 같이 이렇게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도 항상 즐거운 노래와 또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던 뭐 댄스 스포츠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각자의 세상을 이루어갔으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좀 진중하면서도 그 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창훈 씨 검색해 보시면은요. 다양한 음악 영상들 나오니까요.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창훈 씨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편지의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만 기준을 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체질량 지수 기준을 서구화된 식습관을 고려해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BMI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것을 27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상향이 되게 된다면 이 비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는데요? 네. BMI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렇게 되면 160cm에 69kg의 성인 여성의 경우 BMI 지수가 26.95로 비만이 아닌 게 됩니다. 연구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기준이 25라서 비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약 1,600만 명이지만 이 기준을 27로 올리게 되면 비만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800만 명 가량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약 800만 명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인바디를 하다 보면 이 BMI 뭐 이런 게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은 2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망 위험과 질병 위험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BMI가 25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BMI 29를 넘으면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BMI가 25일 때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비슷한 기준을 적용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각 나라가 체형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BMI가 30, 그리고 중국은 28부터 비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남성은 BMI가 27.7, 여성은 26.1을 기준으로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만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 비만율이 상승세에 있는 만큼 기준을 완화하면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그 시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된 뒤에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이 기준 조정이 국민 건강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온누리 상품권이 대기업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 쓰이거나 혹은 불법으로 재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15%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 대신 대기업 가전제품이나 주류 구매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길래 그렇지? 라는 좀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최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A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나기도 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가전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원래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쓰여야 할 상품권이지만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을 허용하는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류 판매 업소 여기서 사용하는 것도 그럼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원래 주류 도소매업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주류 판매 업체에서 상품권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서울의 한 마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마트로 등록해 다양한 주류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 같은 편법을 거래로 그 성지로 불리면서 입소문을 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밖에 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에 이를 되팔아서 이익을 챙긴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상품을 팔지도 않으면서 매출을 부풀려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해 이익을 챙긴 일당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의 그 마늘 가게가 이런 방식으로 수백억 원어치의 그 매출을 부풀려 매출을 또 이익을 챙기기도 했었는데요. 수백억 원어치면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최근 조사에서 매출이 월 5억 원 이상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이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곳을 의심 가맹점 430여 곳으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류 판매와 금지 업종이 상품권을 받지 못하도록 현장 조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려 관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 자체가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are sad or two. Flip it.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계속 만들어낸 우리의 드라마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모험 속 깨달았어 we gon' make it 반복되는 패턴 속에 갇혀 Turn and run away 문제를 계속 맞춰 빠르게 또 다르게 more 쏟아지는 fail 정답은 바로 we 변화 속에 찾은 dream 멈출 수 없이 날 휘감은 DJ And I know 내 손에 달려져 있는 게 Never change it 지워져가 it's true 내 그림 속엔 점프비 Said I'm ready for the jump get one now Flip it Drop 두려움 던져버리고 운명을 맡겨 just flip that coin 멈추지 마 let's cross the line 끝은 없으니 just flip that coin Maybe
별의 별거 없어도 눈을 감고 뛰어고 위험이 답을 아는 순간 나로 별이살아도 다 피해버리고 난 직진해 on my way I'ma be me 그냥 flip flip I'm okay 널 속에 비친 내기야 써버리고 I'll make it free yeah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나를 바꾼 emotion 멈출 수 없이 날 휘감은 듯이 난 너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게 이워져가 이슈를 내 그림 속엔 전부 빛 But I'm ready for the junkie one night Drop 두개 운동 져버리고 운명을 맡겨 just flip that coin 멈추지 마 let's cross the line 끝은 없으니 just flip that coin 난 이렇게 just take it brand new take this chance with me 전부 we do let's get it flip that coin yeah 아무 걱정하지 마 everything's up to you 구별을 저는 날 던져버리고 flip that 수만 번의 eye 이제 난 free so alive you're so alive 적당할 순 없어 go on flip it drop 두려움 던져버리고 운명을 맡겨 just flip that coin 멈추지 마 let's cross the line 끝은 없으니 just flip that coin drop 두려움 던져버리고 운명을 맡겨 just flip that coin 멈추지 마 let's cross the line 끝은 없으니 just flip that coin break 나를 바꿔 그래 나를 감춰 We gon' make the change 그래 맞춰 전부 뒤집어 I'ma flip that coin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기자님이 이번에 연속성 있는 또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그 경기도 의왕 고천지구에서 분양된 의왕 고천지구 디에트르 센트럴 이 모든 타입에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였는지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경기 의왕 고천지구에서 분양한 대방건설 디에트르 센트럴이 1순위 모든 타입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평균 10.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84제곱미터 A타입의 경우 15.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청약 열기의 주요 요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서울 접근성이 꼽힙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 성공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완판된 셈이라며 수도권에서 두 자리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이 청약에서 흥행하는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 서울 접근성, 지역 인프라까지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시장 내에서도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 흥행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 얼죽신이라는 요즘 신조어입니다.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신축 아파트와 기존의 아파트 가격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5년 이내
입주한 신축 아파트와 그보다 오래된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145만 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에 비해 1.31배 비쌌습니다. 이는 2021년 1.27배에서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격 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 지역의 가격과 또 서울 근교 지역의 신축과 구축 이 사이에서도 점점점 가격 차이가 심화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서울의 경우 신축 아파트가 5년 초과 아파트보다 평균 1.4배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그 차이가 특히 커 3.19배에 달했고요. 성동구의 경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고급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해 기존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재건축 가능성 덕분에 5년 이상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비싼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는 전북과 경북, 전남 등이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평균 1.8배 정도 높았습니다. 네. 신축과 이 구축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신축 아파트는 5년 이내가 신축 아파트인가요? 그 정도가 신축이라고 하죠. 또 준신축이라는 단어도 쓰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양천구처럼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이 신축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의 잠실 헬리오시티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5년 초과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방이라는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신 인테리어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인프라 등을 장점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며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신축 선호 현상 점점 더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조경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서 좀 산책하기에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함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 송파구에서는 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처럼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거여 마천 뉴타운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송파구는 앞으로 6만여 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예, 서울 송파구가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 사업 정보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구역만 총 52곳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송파구는 신축 아파트로 가득 찬 신도시 수준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에서만 약 1만 5천 가구,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타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시아 선수촌, 이른바 올림픽 3대장에서도 약 1만 4천여 가구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송파구에는 대규모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동구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까지 가세하면서 송파와 강동 일대의 주거 환경이 크게 변할 전망입니다. 네, 이 송파의 재건축, 재개발 아니더라도 사실 송파구 하면 너무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인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기대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송파 잠실 주경기장의 일대에 들어설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도 또 다른 기대 요인입니다. 이곳에는 3만석 규모의 동부장과 서울광장의 2배가 넘는 공원, 전시, 컨벤션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며 잠실 일대를 경제, 문화, 상업이 연계된 초대형 복합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네, 송파구가 이제 바뀌면서 신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더욱더 되는 소식이네요. 다양한 좋은 소식들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맛집을 찾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간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나연입니다. 네, 너무나 상큼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저는 오늘 저만의 힐링 장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노들섬을 아시나요? 노들섬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노들섬은 용산구 한강대로 정중앙에 위치했는데요. 이곳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은 스케이트장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탔지만 요새는 이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복합 문화 기지로 거듭났습니다. 한강인 줄 알았는데 되게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었네요. 그렇다면 노들섬이 어떤 곳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노들섬의 매력인 첫 번째, 바로 자연인데요. 자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록 색깔을 좋아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울창한 숲과 나무, 그리고 들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앵커님은 피크닉을 좋아하시나요? 저 피크닉 너무 좋아해요. 특히 이 한강에 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배달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바람 느끼고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뭘 좀 아시네요, 진짜. 네, 저는 피크닉도 좋아하지만 또한 야경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강대교에 밤에 걸으면서 야경도 보고 이제 노들섬에 가서 또 즐기기도 합니다. 노들섬 듣기만 해도 좀 설렘이 좀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강 바람이 또 요즘에 느꼈을 때 더 선선하게 느껴지는 때라서 이 시계를 놓치면은 너무 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노들섬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3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라이브 하우스가 있는데요. 500석 규모의 광장으로 인디밴드부터 재즈, 클래식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까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산타의 노들 공장이라는 이벤트가 노들 라운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크리스마스 때 이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번에 이 장소도 한번 후보에 올려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노들섬은 아직 숨겨진 명소이기 때문에 추천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들서가 들어보셨나요? 노들서가 제가 노들섬도 잘 모르는데 노들서가도 모르겠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무려 한강 위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혹시 도서관이 한강 위에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네, 아니요. 상상 못했습니다. 네, 낭만 있게 한강 위에 둥둥 떠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 노들서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독특한 디자인의 책장과 편안한 좌석이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독서를 꼭 할 수 있는데요. 또 여기서 제가 갔을 때 느꼈던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넘기면 바로 앞 페이지에 그 메모장이 있는데요. 날짜, 이름, 그리고 한 줄 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싶어서 여러 장을 계속 넘기면서 앞 페이지만 보고 덮고 감동 받았다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요. 그 부분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한 줄 평을 보고 이 영화는 어떤 영화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책을 읽다 보면 집중을 하니까 저는 항상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이 갔을 때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먹을거리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항상 놀더라도 마지막은 먹을거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그곳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드트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다양한 음식점이 있는데요. 노들펍 그리고 피자하우스까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닭꼬치와 떡꼬치를 사가지고 거기서 먹었는데요. 정말 추억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네, 네. 닭꼬치와 떡꼬치 추억이 굉장하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먹을거리, 그다음 힐링, 또 여기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책까지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꿀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노들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연과 문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다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한강에 갔을 뿐인데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한강에 갔는데 서점도 있네, 음식점도 있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노들섬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좀 방문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좀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노들섬 한번 주말에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찬 소식 준비해 주신 임나연 아나운서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여행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들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궁평항입니다.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항구로 자연과 어촌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말 나들이나 가족여행으로 적합하며 특히 아름다운 일몰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궁평항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곳은 아름다운 낙조와 신선한 수산물로 유명한 궁평항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찾아와야 할 화성시의 작은 보석 같은 항구죠.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궁평항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수산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직접 구매한 해산물로 가족들과 즐기는 식사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겠죠. 피싱 피어에 서면 누구나 낚시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고요한 바다의 선물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바다의 여유와 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궁평항의 또 다른 매력, 바로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수산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죠. 싱싱한 어패류와 해산물은 그 맛과 품질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 신선함에 반해 늘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배가 출출하신가요? 궁평항의 푸드트럭 길에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어묵, 핫도그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풍경과 함께 즐기는 간식,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런 관광지에 오시면 항상 비싼 가격과 위생 때문에 먹기 꺼려지곤 하는데요. 궁평항 푸드트럭 길에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화성시와 상인회의 지원을 받아 푸드트럭 길에 선정된 우수한 상인분들인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는 처음부터 있을 때부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뭐 시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해줘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또 그만 또 싸게 해드리면 또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오시면 그러거든. 딴 하시는 말씀이 딴 데는 가면 굉장히 비싼데 여기는 가격이 뭐 딴 데는 착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올리기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거 하나는 자신해요. 딴 데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 감사합니다. 궁평 여기 먹거리 푸드트럭 많이 찾아주세요. 푸드트럭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실크로드 산책로는 바다를 옆에 두고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나무 데크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자연과 함께 걸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궁평항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일상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바다의 평온함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곳. 여기 궁평항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낙조처럼 따뜻한 순간을 이곳 궁평항에서 만나보세요.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찾아 여주로! 황무일구 조선 세종 때 노비 출신의 과학기술자인 나도 벚꽃 보러 가고 싶다. 벚꽃 보고 싶다. 저렇게 자버리면 안 되는데. 어서 일어나라고. 우와, 꽃이잖아. 예쁘다. 향기도 좋고. 안 되겠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그렇다면 이 방법뿐이야. 가자, 여주로! 진짜 꽃이잖아. 벚꽃이 아니라 실망한 건 아니지? 1년에 딱 열흘 동안만 개방되는 진달래 숲길이라고. 너무 예뻐. 1921년 경북 의성의 김계수가 부른 화전가 가사에도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이제 알겠지? 근데 여기가 어디야? 아참, 내 정신 좀 봐. 여기는 바로 경기 여주에 위치한 세종대왕릉이야. 안 보이고? 혼천의? 내가 책에서 보던 것들이야. 여기가 왕릉이라고?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가 잠들어 있는 영릉이 있는 곳이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릉을 보러 가볼까? 좋아! 조선 왕릉은 대부분 제실에서 시작돼. 제실은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내던 곳이야. 여기 앵두나무다! 제대로 봤는걸? 세종대왕이 앵두를 좋아하셨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심어놓은 거거든. 여기 보이는 붉은색 문은 홍살문이야. 안으로 돌길이 쭉 이어져 있어. 길 높이가 달라.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낮은데? 맞아. 왼쪽 길은 향로, 오른쪽 길은 어로라고 불려. 향로는 제사 때 사용하는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이고, 어로는 임금이 나들이 하는 길이야. 우리는 오른쪽 길인 어로를 따라 걸어가면 돼. 여기가 바로 왕이 걷던 길이란 거지? 에헴, 따라오거라. 예, 전하, 신 뒤따르겠나이다. 세종대왕릉은 왜 여주에 있어? 엄청 훌륭한 왕인데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이야. 영릉은 원래 서울 대모산 자락에 있었어. 그럼 무덤을 옮긴 거야? 응, 세조 때부터 풍수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어. 왕실에 여러 비극이 끊이질 않았거든. 이 모든 게 영릉의 터가 부실한 까닭이라면 능을 옮기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지 않은가?
마땅한 터를 찾아보거라. 예, 전하. 분부 받들겠나이다. 이곳이다. 이곳이 명당이다. 이곳으로 영릉을 옮기고 조선 왕조가 100년이나 더 연장됐다는 얘기도 있어. 정말 대단한 명당이지? 나도 명당 기운 실컷 받아가야겠는걸? 향로 끝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정자각이 있어. 저 위로 가려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능침 앞까지 볼 수 있도록 조성된 돌의 솔길이 따로 있다고. 근데 소헌왕후 능은 어디 있어? 영능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능이야. 하나의 봉분 아래 2개의 석실을 붙여 왕과 왕비를 함께 안치한 조선 최초의 합장능이지.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소헌왕후 역시 조선 최고의 왕비로 평가되고 있어. 부창부수군, 맞지? 맞아. 여기 또 다른 능이 있나 봐. 왕의 숲길이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쭉 가면 효종대왕릉도 볼 수 있어. 태정태세 문단세 광인효현 숲경영, 그 효종? 맞아. 효종대왕릉도 영릉이야.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이름이 같아. 영릉과 영릉. 신기하지? 얼른 돌아가야 돼. 시간을 놓치겠어. 벌써? 다시 원래 위치로 보내줘.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못 돌아올 뻔했어. 돌아왔다. 조선 최고의 명당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왔지? 응. 막 힘이 나는 것 같아. 좋았어. 힘내서 다시 가보자고. 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큰데요. 외출하실 때는 꼭 외투를 챙겨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